오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을 좀 내다보는 전략 이분과 함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장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5월에 누가 주식을 팔고 나가라고 했던가요? 지금 뭐 이달만 놓고 봤을 때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뭐 7% 가까이 올랐네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신경 쓰이는 해외 변수부터 좀 챙겨주세요. 네. 홍콩 그 보안법이요. 이게 통과가 되면 진짜 이제 오늘까지는 뭐 괜찮았지만 내일 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도 있거든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홍콩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입법 절차를 통해서 좀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포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저희 중국 쪽 공식 입장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에서의 반발 그리고 미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뭐 미국이나 한국 대비 중국을 가장 최선호도 국가로 꼽았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을 조금 하향 조정하고 미국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약간의 국가별 조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국 측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부진한 상황을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중국 때리기 정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해외 변수가 사실은 중국 주식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한국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잠시 후에도 뭐 시장에 대한 6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지만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정도의 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일단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완전히 뭐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약간 네.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 시장의 노이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저희는 3분기 초까지 단기적인 코로나19 진정세로 인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할 수는 있으나 저희는 7월 말 이후부터는 좀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시나리오를 저희는 3분기 초까지의 상승 그리고 이후에는 박스권 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분기 초로 기준을 두는 이유는 네. 일단 최근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결국에는 정책입니다. 뭐 통화 정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7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는 미국의 매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00달러입니다. 사실 서비스직이라든가 일용직 같은 경우는 매주 600달러보다도 더 적은 임금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게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받는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의 힘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실적인데요. 사실 기업들의 실적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미국 같은 경우는 21배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결국에는 이 펀더멘털 랠리가 받쳐줘야지만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진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너무나 안 좋았던 경기의 반등, V자형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좀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보통 실업률이 한 번 올랐을 때 오르는 시간은 빠르지만 내려가는 시간은 3배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감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빠르게 나타나는 지금 랠리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수준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 저희는 한 7월 말 이후부터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장 충격이 가해지고 나서 금방 그렇게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건 뭐 정부 정책의 뭐 지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그 힘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큰 손들이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끌어올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려면 환율도 또 계속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런데 사실 지금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외인들의 수급은 좀 어떤 전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외인들에게 좀 중요한 점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근데 저희가 상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2자릿수 감소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당장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히 저희가 지금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몰리고 기관들도 이제 저가 매수를 하면서 좀 사들이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상승한 것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9월, 10월 되면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공매도 제한 해지라는 맞아요. 이벤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보통 10월 달에 개인들이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상 이벤트도 보면 저희는 3분기 이후 결국엔 가을이 가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중국에 대한 정책들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좀 바빠질 수 있는 시기는 9월, 10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가을 전까지는 좀 상승 랠리는 괜찮으나 그 이후 변동성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양한 요소들이 이 3분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그쯤 돼서는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 시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금통이 있잖아요, 연구원님. 뭐 잠시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동결이냐 인하냐 뭐 이번 결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올해 안에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 뭐 이런 쪽에서는 하우스뷰가 그렇게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저희 공식 하우스뷰는 5월 금통위에서 25bp 인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여기에 더불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채 매입 확대 시그널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금통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 경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수출인데 일단 4월 달에 두 자릿수 감소를 했고요. 5월 수출 증가율이 이제 4월에 이어서 또 두 자릿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증가율을 선행하는 지표 역시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상반기까지는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는 한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금통이나 한국은행은 0%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은행이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번 금통위에서는 국채 매입 확대 시그널이라든가 금리 인하 기대감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호주라든가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 중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어서 한국이 안 할 이유는 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점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전략을 좀 고민을 해주세요. 오늘은 다소 뭔가 이제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에는 키 맞추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뜨거워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쪽으로의 관심 여전히 뭐 유효한지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좀 살펴주신다면요. 일단 저희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우려하는 게 가치주는 너무 싸서 지금 안 살 수가 없다. 성장주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뭐 증권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비싼 성장주를 사시고 너무나 싼 가치주는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치주와 성장주의 양극화 쏠림 현상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뭐 PBR 0.2배, 0.3배에서 뭐 0.4배, 0.5배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펀더멘털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치주가 싸서 산다라고 한다면 결국 짧은 상승만을 기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성장주가 너무 비싸서 단기 조정이 나타날지라도 결국에는 주도 장세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IT 국가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외인들이 만약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주를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자동화, 언택트, 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계속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가 고용 없는 회복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다 보니까 CEO 입장에서는 이 사람 리스크를 더 줄이려고 하겠고요.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이 실업률도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본다면은 이 자동화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로서 지금은 뭐 얼리 어답터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도 장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리고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일단 3분기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림을 앞서서도 계속 그려주셨는데요. 그러하다면 다음 달도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 근데 상승폭 자체는 뭐 좀 제한적이라고 보실까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일단 상단은 2,150포인트까지 코스피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뭐 한 100포인트 정도 오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가는 주만 계속 가는 성향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뭐 6월까지는 저희는 성장주 중심의 랠리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을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분기에 실적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그걸 플랫으로 0으로 고치면서 실적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성장주 중심의 뭐 반도체, 핸드폰, 키오스크, 로봇, 2차 전지,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모멘텀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너무 낮아졌던 그런 기대감에서 이제 코로나 진정으로 인한 그런 수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셧다운을 해서 뭐 시장들이 뭐 활발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수혜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달에 변동성 확대 부분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좀 다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NH투자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성장주 가운데 바이오도 또 속해 있나요? 저희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좀 IT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6월에 대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6월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잘 따라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시장 분위기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군요. 코스피는 여전히 0.66%의 상승으로 2044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 결과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뒤 금리 결과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 가능하겠죠?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현명한 대응 전략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